안녕하세요. 다트 랭귀지 투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리어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VAR 아니면 다이나믹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그 타입을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태틱하게, 스트릭트하게 어떤 스트링이나 아니면 뭐 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입들을 명시를 해주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VAR과 다이나믹은 동적으로 타입이 결정되지만 그 차이는 VAR은 한 번 타입이 결정이 됐을 때 재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이나믹은 반대로 한 번 타입을 결정을 해도 그 다음에 원하는 타입으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다트에서는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특정 값을 할당을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널 값이 기본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assert 함수가 앞으로 자주 이제 저희가 투어를 진행하면서 보게 될 텐데, 음, 이 함수는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문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예외를 발생시켜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보드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실제로 함수를 배포할 때는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원하는 값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어설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다트패드에서 코드를 돌려볼 건데, 다트패드에서는 이 어설트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트패드에 옮겨서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프린트 함수로 이제 변경을 해서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트의 모든 변수들이 어떤 특정 값으로 할당되지 않을 때는 기본값으로 널을 가진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랑 비슷하게 파이널과 컨스트라는 키워드를 제공을 하는데, 어떤 특정 값이 우리가 선언하고자 하는 값이 변하지 않았으면 할 때 이 파이널과 컨스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어떤 값이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해 준다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더욱 예측 가능하고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이 파이널과 컨스트를 사용해서 필요한 경우에 변수의 값이 바뀌지 않기를 보장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이랑 컨스트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는 이겁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고, 네, 지금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로 네임과 닉네임이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는 뭐 타입이 잠시 생략이 된 거고, 그래서 밥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네임인 거고, 이제 밥이라는 값이 들어간 닉네임이라는 변수가 이제 선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둘을 지금 파이널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이 네임이라는 값을 지금 변경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파이널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일하게 닉네임도 같겠죠. 닉네임도 뭐 변경을 시도를 해봤을 때, 네, 동일하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컨스트로 선언을 한 경우인데, 값을 이 컨스트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고 어떤 뭐 표현식을 또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이런 예제가 있었고, 다음 예제를 좀 살펴보면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파이널, 컨스트로 선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총 세 가지 경우인데, 지금 who라는 변수는 그냥 베리어블로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값을 거기에 할당하는 값을 컨스트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bar라는 변수는 파이널로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컨스트 리스트가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바즈라는 변수는 이제 컨스트로 정의가 됐고, 이제 어레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바랑 바즈는 파이널과 컨스트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who는
후에 어떤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f는 지금 final이랑 const로 정의가 된 게 아니고 이제 variable로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 어떤 값이 할당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 f는 변경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들어있던 이 const 리스트가 이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로 대체가 된 거죠. 이 f는 당연히 그게 가능한 변수인데 이제 바즈 같은 경우는 const로 우리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콘스트와 파이널의 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예제인데, 지금 보시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클래스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데이트 타임은 좀 시간과 관련된 연산들을 쉽게 도와주는 어떤 클래스인데, 거기 데이트 타임 now라는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이 now는 런타임 시점에 이 함수가 불리는 그 시점에 시간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 말은 지금 이 datetime.now의 리턴 값은 지금 이 컴파일 타임에서는 알 수가 없고 이 런타임 시점에 이 줄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해당하는 시간이 리턴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const랑 final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const로 정의된 상수는 런타임에서 정의되는 값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파이널은 반대로 이제 런타임에서 결정되는 값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파이널로 선언된 datetime 타입의 now라는 변수는 datetime.now라는 이 메소드 자체가 할당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컨스트의 경우를 한번 보면 네, 에러가 발생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한번 지워봐도 네, 컨스트는 지금 컨스트로 정의된 변수는 런타임에 결정되는 값들을 할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제를 볼게요. 이건데, 네, 지금 보시면 랭귀지스와 컴페니스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각각 파이널과 컨스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서 살짝 살펴봤던 그 제너릭 타입이죠. 리스트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엘리멘트들만 다루겠다 하는 내용인 거고 이렇게 두 이제 변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랭귀지스 그리고 컴페니스에 각각 다트, 구글이라는 어떤 스트링을 애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를 잠시 지워보고 이제 실제로 런을 한번 해보면 맞아. 이거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랭귀지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면 파이널로 정의된 이 랭귀지스 변수는 그 리스트 일단 empty 리스트가 처음에 할당이 되긴 했었는데 이 리스트에 엘리멘트가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랭귀지스.add 해서 다트라는 스트링을 추가를 했을 때 그 리스트를 찍어보면 실제로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파이널이 이렇다면 컨스트는 또 달라요. 컨스트는 똑같은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컨스트로 정의된 이 컴퍼니스는 이 리스트, empty 리스트 자체가 변경될 수 없는 값으로 이제 완전히 정해지기 때문에 empty 리스트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엘리멘트를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리스트에. 네. 그래서 파이널과 컨스트가 이러한 차이도 보인다는 거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봤던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빌트인 타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트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빌트인 타입들은 리터럴을 사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즈가 가능하고 다트에서는 이제 모든 변수의 값을 오브젝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빌트인 타입들은 각각 컨스트럭터를 가지고도 네, 어떤
이니셜라이즈가 가능합니다. 이 타입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처음은 이제 넘버입니다. 크게는 이제 인트와 더블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둘을 좀 아우르는 num이라는 타입도 제공을 합니다. 인트와 더블은 이제 num의 서브 타입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네, num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안에 int, 더블 이렇게 좀 부분집합으로 들어있다는 거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상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칙 연산이나 어떤 뭐 절대값, 올림, 버림 이런 연산들이 가능하고 이런 수학적 연산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한 수학적 연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다트에서 제공해주는 메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심화된 수학 연산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넘버 타입들은 이렇게 할당이 가능한데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 일반적인 뭐 인테저 값이나 아니면 뭐 더블 값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16진수나 아니면 익스포넨셜 값들도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프린트를 찍어보면 x, y 익스포넨셜을 y고 네, 찍어보고 또 하나씩 다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값들이 한번 해보시면 네,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트랑 뭐 더블 이런 그 넘버 타입들은 내장 함수로 이제 parse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스트링 값을 인테저로 변환해주는 네, 되게 유용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이제 어떤 인테저 타입의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한다던가 더블 타입을 스트링으로 변환한다던가 하는 것들 다 가능하니까 이제 스트링과 어떤 숫자들을 오가는 그런 함수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좀 더 다르겠지만 비트와이즈 시프트나 아니면 뭐 and or 네 이런 연산들도 다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트링인데요. 스트링은 아마 굉장히 많이 다루시게 될 텐데 다트에서는 스트링은 UTF-16 코드 유닛을 사용을 하고 있고 다운표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를 사용을 해서 그 스트링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로 표현을 하실 수 있죠. 다트에서 이제 권장하기로는 싱글 쿼트 이제 이 쿼테이션 안쪽에 또 다른 쿼테이션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첩되는 쿼테이션을 쓸 때는 바깥쪽이 싱글 쿼트고 안쪽이 더블 쿼트인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바깥쪽에는 싱글 쿼트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용하시면서 좀 더 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익스프레션을 그 스트링에 삽입을 할 때 이 달러 사인을 붙이게 됩니다. 달러 사인과 필요한 경우는 중괄호도 함께 붙이게 되는데 단일 변수명 같은 경우는 달러 사인의 바로 변수명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뭐 s.to uppercase 어떤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들 접근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그 해당 표현식을 묶어주시면 네, 이 달러 사인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스트링으로 삽입이 돼서 실제 그 프린트문이나 아니면 어떤 스트링이 필요한 부분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설트는 좀 프린트로 변환을 해서 실제 콘솔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대하는 값이니까 지우고 네,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s라는 변수에 저장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스트링이 지금 이 달러 사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프린트문에 스트링에 삽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to uppercas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이 중괄호로 감싸주고 그 감싸준 내용과 이 스트링이 합쳐진 거를 또 이 앞에 스트링과 합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대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였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줄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삼중 따옴표인데 삼중 따옴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를 완전히 그 문단으로 인식을 해서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실제로 프린트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고 프린트 S1을 찍고 프린트 S2를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럼 저희가 입력한 것처럼 입력한 것 그대로 이제 그 라인도 두 개의 라인으로 나뉘어져서 나오고, 네, 실제로 문단을 그대로 입력한 것처럼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싱글 커트를 3번 연속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이제 더블 커트를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쓰셔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 네, 삼중 따옴표를 사용한 연속 문자열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스트링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링으로 제가 따옴표로 감싸준 그 스트링 앞에 r이라는 어떤 프리픽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 r이라는 프리픽스를 붙였을 때 그 스트링은 스트링과 좀 구별돼서 로우 스트링으로 이제 닷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로우 문자열은 이제 역슬래시를 사용하는 특수 문자 등이나 아니면 뭐 어떤 문자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는 역슬래시 n을 하면 이제 그 계행 한 줄을 띄우는 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프린트를 찍어보면 네, 한번 프린트를 찍어보면 실제로 그 결과가 네,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단 이런 역슬래시를 사용하는 특수문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진짜 그냥 특수문자들이나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자들을 문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예제들이 들어있고요. 다음은 불린 타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린 타입도 아마 다들 익숙하실 텐데 true, false 값을 가지는 타입이죠. 네, 다트에서는 이제 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타입을 지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true, false 두 값을 가지고 다트는 이제 타입 세이프 언어이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조건문 if나 assert 등에서 이제 non 불린 밸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 조건 불린 밸류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는 non 불린 밸류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 네,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건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if 뒤에 어떤 조건문이 들어갈 때 거기에 어떤 연산들, 뭐 논리 연산들 등등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불린 값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그 순서 흐름이 제어가 되죠. 다트에서는 이제 그 if나 assert 뒤에 이제 불린 밸류가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 논불린 밸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empty string이다고 했을 때 스트링에는 is empty라는 유용한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isEmpty라는 또 유용한 이 체크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스트링이 비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이제 실제 불린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empty 스트링을 체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값이 제로인가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체크가 가능하고 체크 이제 널 체크죠. 그러면 유니콘이 널인가 이퀄리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다양한 언어들에서 어레이라고 불리는 그 타입인데 다트에서는 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실제로 어떤 UI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DB에서 값을 가져왔을 때도 리스트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도 굉장히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고 그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엄청 코드가 간결해지고 로직들이 탄탄해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는 이 리스트라는 타입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언어들에서 어레이라고 불리는 배열이죠. 그 배열을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름만 다르지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대괄호로 이제 엘리멘트를 감싸게 되고 이제 콤마로 각 엘리멘트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그 할당을 값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어레이는 리스트는 제가 어레이랑 리스트랑 이제 좀 혼용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일단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리스트는 네 결국은 이 리스트하고 제너릭 인트 타입과 결국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너릭을 사용해서 타입을 제한해 줬을 때는 해당 리스트에 다른 타입을 추가하려고 할 때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은 이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수들을 잡아준다는 이점이 있죠. 다시 한번 또 제너릭을 또 한번 얘기하게 되고요. 어레이랑 동일하게 리스트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length 마이너스 1로 이제 제일 마지막 엘리멘트에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앞에 컨스트를 붙임으로써 컴파일 타임 상수를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컴파일 타임 상수를 컨스트라는 그 키워드를 앞에 추가를 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제 컬렉션 if 같은 내용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트에서는 이제 이런 리스트나 이런 타입들의 유용한 이런 그 오퍼레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도 이제 유용한 그 오퍼레이터들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와 널 어웨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해주는데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어떤 리스트를 풀어주는 오퍼레이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예제를 바로 볼게요. 이 리스트라는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고 리스트2라는 리스트가 또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2는 리스트의 엘리멘트들을 오롯이 가지면서 거기에 0이라는 값만 추가를 한 그런 리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다 추가를 원래는 해줬어야 되는데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를 그 대괄호 안쪽에다가 리스트 이름 자체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 리스트가 가지는 값들이 이 리스트2의 이 엘리멘트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설트가 실제로 이 길이가 4인가를 체크를 해주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설트를 저희는 프린트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걸 D분을 자르고 한번 실제로 4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4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을 이제 풀어서 풀어준다, 스프레드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하죠. 널 어웨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는 하나 기능만 추가된 겁니다. 널 체크인데 이제 해당 리스트가
리스트 2에다가 우리가 리스트를 풀고자 하는 건데 그 리스트가 널이냐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널인 경우에는 풀지 않고 널이 아닐 때 이제 그 스프레드를 해라 이런 의미가 들고요. 그래서 어, 진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널일 수도 있는 경우까지도 체크를 해주는 좀 더 안전한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가 같이 얘기했던 컬렉션 if가 바로 또 나오는데요. 컬렉션 if 그리고 또 컬렉션 for 이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아닌데 잘못을 했어요. 엄청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을 할 때 그 리스트의 엘리멘트 위치에 if 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for 문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특정 순간들에서는 엄청 강력한 또 이제 그 규칙들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는 이 리스트에 이 엘리멘트가 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때에 어떤 이 엘리멘트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엘리멘트를 또 넣고 있는 중에 반복해서 그냥 어떤 증가하는 숫자들 아니면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바로바로 그 다음 리스트에 추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지금 보면 인테저로 되어 있는 리스트에 있는 그 값들을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바로 리스트를 채워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for 문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 굉장히 긴 코드를 짧게 표현을 또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컬렉션 if, 컬렉션 for과 같은 또 이제 이런 리스트, 셋이나 맵, 이제 컬렉션들의 유용한 이런 오퍼레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다트에서는 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셋입니다. 셋은 집합이죠. 집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정렬되지 않은 목록의 어떤 모음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고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셋은 이 컬리 브레이스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건 스트링 셋이죠. 그래서 콤마로 이제 엘리멘트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셋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 제너릭을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set string으로 이제 제너릭 타입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set string으로 이제 타입을 명시를 했을 때는 스트링이 아닌 값들이 들어왔을 때 또 에러를 발생시키겠죠. 네. 그래서 이 중괄호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set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이 set을 선언을 하면서 앞에 이 string이라는 제너릭 타입을 붙여주면 이제 set names라는 이름을 가진 set이 선언이 됩니다. 다트 언어에서는 이제 다음 순서로 배우게 될 맵이 먼저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셋이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법에서 좀 유사한 면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맵이 먼저 만들어지고 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중괄호 이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다트는 먼저는 일단 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빈 셋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제너릭 타입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좀 필수적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셋에서도 이제 add나 add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어떤 엘리멘트들을 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length라는 메소드도 또 제공을 하니까요. 그 셋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const 키워드를 붙여서 이 컴파일 타임 컨스턴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셋도 동일하죠.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지원을 한다는 거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트에서는 맵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셋이 그 다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둘은 조금 유사한
유사한 면들이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컬리 브레이스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맵은 이제 리스트나 아니면 셋과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죠. 키와 밸류가 한 쌍이 이루어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이제 딕셔너리라고도 하는 타입인데, 어떤 그 단어 그대로 어떤 사전처럼 저희가 어떤 그 키들을 막 찾아서 딱 열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타입이죠. 그래서 맵과 키가 값이 이제 맵과 키와 값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 그 키로 조회를 하면 그 밸류가 나오는 그런 타입이 됩니다. 키와 이제 밸류 위치에는 이제 모든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인테저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불리니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로 엘리멘트들이 감싸지고 있고요. 키와 밸류가 한 페어가 돼서 그 한 페어들이 이제 콤마로 구분이 돼서 이 엘리멘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프트라는 이름을 가진 맵은 퍼스트, 세컨드, 핍스라는 키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맵도 오브젝트여서 맵이라는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프트라는 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이랑 셋의 좀 헷갈리는 부분, 그 비어있는 맵, 비어있는 셋을 표현을 할 때 둘 다 중괄호, 비어있는 중괄호를 쓸 수 있지만 어, 그냥 중괄호를 썼을 때 다트는 맵으로 일단 인식을 한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확실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빈 맵을 선언할 때 그냥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셋도 동일한 방법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되게 이상함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컨스트럭터 자바에서의 컨스트럭터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항상 new를 붙였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어, 컨스트럭터뿐만 아니라 뭐 어떤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할 때마다 다 new라는 걸 붙였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다트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어, 초기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new를 계속해서 붙였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일러 플레이트일까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표현들이죠.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컨스트럭터는 new인 건데, 네. 그래서 이 new 키워드를 다트에서는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옵셔널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뒀고, 실제로 그 new를 입력하지 않아도 컨스트럭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개발자들한테는 편해졌죠. 사실은 여기 엄청 많이 좀 코드들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new가 들어갈 곳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 키워드들을 입력할 수고를 다 덜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발자로서는 편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언어들에서도 그렇듯이 네, 맵에 엘리멘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어, 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프트라는 맵에 보시면 first에 이런 값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force라는 키와 그다음에 이 calling birds라는 밸류를 넣을 때 실제로 이제 gift의 대괄호를 열고 이 그 키 값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어떤 밸류를 할당을 해주면 실제로 이 gift를 프린트를 했을 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gift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first에 이어서 이제 false가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키의 밸류 값을 얻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프츠의 그 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돌려보면 이 어설트를 프린트로 바꾸고 이 부분을 지우면 실제로 이 partridge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게 프린트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맵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키값에 접근을 했을 때는 당연하게 널이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은 립스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널이 리턴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맵의 랭스죠. 새로운 false라는 키와 밸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랭스를 찍어봤을 때 실제로 여기서는 1이지만 이제 2가 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언어들에서 사용하던 맵과 거의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익숙하신 대로 사용을 거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컨스트를 붙여서 컴파일 타임 컨스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룬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다트에서는 스트링이 UTF-16 코드 단위인데 UTF-32 코드 포인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니코드를 다룰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좀 살펴보셔서 그 유니코드를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특수 문자들을 사용할 때 룬을 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수 문자가 아니고 이 이모지 이것들을 사용할 때 그렇더라고요. 저 이모지. 네, 그 다음은 심볼입니다. 심볼은 다트 프로그램에서 선언된 연산자 또는 식별자를 나타내는데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사실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설명도 짧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 정말 이게 필요하신 분들, 그냥 필요한 때 찾아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베리어블에 이어서 빌트인 타입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은 펑션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